안녕하세요. 언니네 공방 캘리그라피 강사 장은아입니다. 오늘은 문장을 쓰시는 데 있어서 주의하실 점과 강조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둠은 별을 빛나게 한다라는 문장을 쓸 건데요. 기본적으로 두 줄로 쓸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약은 기본적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가운데 중심선도 맞춰주셔야 되세요. 두께 조절, 글씨마다 두께 조절을 전부 다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받침은 되도록 쑥 넣어주시고요. 강조를 하실 때 있어서 어둠이란 거에 강조를 하시게 되면요, 어자에다가 강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둠자에다가 강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어를 정확하게 강조를 하시려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개념을 생각을 해주셔서 한 덩어리를 강조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둠이라고 하면 어둠에다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별이라고 하면 별에다 강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먼저 잘못된 예시를 좀 먼저 써드릴게요. 글씨를 쓰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받침을 약간 길게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방법도 생겨요. 어쩌다 보면 생각보다 지그재그의 방식이 좋아서 조금 크게 했는데, 이때까지는 기준점이 맞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줄을 쓰다 보면요, 여기 부분이 약간 어정쩡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한자를 여기다 쓸 수도 없고 뒤에다가 한자를 쓰자니, 이런 식으로 쓰자니 니을이 무리하게 커짐으로써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자가 가지고 와야 되는 공간을 대신 차지해버리죠. 이럴 경우 다시 쓰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강조를 하시게 되시면 보통 받침해 주시는 것보다는 별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단어에 악센트를 전체적으로 주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니을만 커지시는 것보다는요.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별만 강조했을 때의 모양이에요. 받침만 강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별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대로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을 다 지켜주시고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밑에 오는 글자가 크게 방해를 받지 않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변수가 크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이 두 줄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마디마다 끊어서 쓰는 방식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네 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별자에 강조를 둔다고 한다면 별이라는 단어가 커지겠죠. 니을 받침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쓰시면 밑에 공간이 남아요. 이럴 때는요, 별은 중심선을 지켜줬지만 밑에 오는 빛나게도 중심선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그 안에 쏙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밑에가 좀 살짝 잘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게요. 자, 별은 별만 볼 때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문장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요, 얘와 얘의 구도를 두 가지를 잡았는데 보셨을 때 어느 구도가 제일 친숙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시면요, 이쪽 밑에 쪽이 더 많이 다가오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밸런스 때문에 그런데요, 비어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레이아웃 구조가 굉장히 한 덩어리로 안정감 있게 보여서 더 그러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완성을 하신 다음에 가볍게 주변에다가 별을 그려주시면 훨씬 글씨가 돋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별도 보이는데 조그만한 별처럼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완벽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빛도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니까 이게 어울리시면 더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쁘죠? 이번에는 다른 문장을 써보실 건데요. 제가 준비한 건 휘경 어린이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책 제목들을 몇 가지 골라봤어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쓰시다 보면은 문장을 쓰시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실 건데,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면 많은 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목이라든지 혹은 읽었던 책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즘에는 SNS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캘리그라피 좋은 문구 이런 걸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존의 SNS에만 의존을 하시다 보면 문화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놓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읽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토끼들의 밤이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냥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줄거리를 잠깐 읽어보고 그냥 제목을 봤는데 그냥 마음에 들어서 책 제목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토끼들의 밤이란 내용인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토끼들의 약간의 습성을 이용해서 펄쩍펄쩍 뛰는 느낌으로 토끼들의 엉덩이 보면 굉장히 둥실둥실하죠.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밤이 한 줄 더 내려오게 되면 밤이 어디로 내려오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가운데 올지 혹은 왼쪽으로 갈지 혹은 오른쪽으로 갈지 몇 번의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밑에 쪽에다가 써볼게요. 글씨가 어느 하나 왜소해지지 않죠? 이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고래들이 노래하도록, 발음이 조금씩 샜는데요. 다시 고래들이 노래하도록 이라는 내용이에요.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되시고요. 왼쪽으로 당겨 쓰셔도 되시고, 오른쪽으로 조금 내리셔도 되시고, 중요한 건 글씨 자간이 사이사이가 다 붙으셔야 되고, 행간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가독성, 가운데 중심선 챙겨주셔서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시다가 그림을 조금 넣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다가 고래를 살짝 그려주셔도 되고요. 글씨가 있는 위치에 고래를 그려주신 다음에 고래들이 노래하도록 문장이 밑으로 내려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책 제목 중에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빠한테 물어보렴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른들, 이게 줄거리 잠깐 읽었는데 읽었더니 이제 어른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나온 책이래요. 근데 잠깐 이제 읽었는데 살짝 피식하고 웃은 내용도 있었어요. 아빠나 엄마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빠 하실 때 쌍비읍이 2번, 그러니까 비읍이 2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읍을 요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켈리는 이렇게 쓰면 멋도 없긴 하는데 실제 한글에서는 이렇게 쓰는 비읍이 없어요. 쌍비읍이.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읍이 2번 써는 걸로 해주시면 연습도 많이 되고 잘못된 표기법도 고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전이라는 건데요. 9살 마음 사전이라는 단어래요. 기본적으로 슬프다, 아프다, 서글프다 그런 내용들을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거라서 아이들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사전이라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마음 사전할 때 마음, 미음이 2번 반복되죠. 이러다 보니까 쓰시는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미음이 우리가 이제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음이 네모난 미음도 있지만 약간 왜 긴 화분도 있죠. 이렇게 약간. 그리고 옆으로 긴데 낮은 화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턱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삐딱한 이런 접시 모양의 화분도 있죠. 이런 모양들을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글씨를 쓰실 때 이런 마음, 그러니까 네모가 계속 반복이 될 때 이런 거를 좀 바꾸셔서 써주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썼으면 이번에 이걸 쓴다든지 이걸 썼으면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죠? 여기 물어보려면 하면은 여기도 미음이 2번 반복이 되죠. 자, 이번에는 조금 긴 문장을 써볼게요.
조금 긴 문장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많이 쓰시죠? 많이 썼었고요. 기본적으로 두 줄을 쓰실 때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강약 조절, 그러니까 두꺼웠다가 가늘었다가 이런 게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글씨의 표정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두께 조절을 계속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지금 굉장히 두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극과 극으로 쓰는데, 평범하게 쓰셔도 아마 잘 나타낼 수 있으실 거예요, 글씨가. 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시고, 여기를 잘랐다가 여기도 잘랐다가 자르고 해서 4줄로 쓰셔도 되시고, 한번 써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쓰는 문구들은 전부 다 교재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문장들이라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본래대로라면 이런 제공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규 수업을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들 아니시면은 교재에 제공이 되진 않는데, 우리 희경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이 교재가 있어야 연습이 좀 수월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힘들게 비싼 교재를 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차라리 이런 교재를 제공받으셔가지고 프린트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크게 썼는데요, 아마 교재에는 이것보다 조금 작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키트 상품으로는 이 칸이 다 메꿔지진 않을 거거든요. 키팅 상품에는 여기가 되게 꽉 맞을 거라서 이거보다 조금 작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썼는데요, 보시면 사자를 조금 길게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짧게 하는 건데, 왜 길게 했냐면 여러분 달력을 꾸미실 때 이런 느낌을 조금 주시면은 여기에 가지라든지 이런 잎사귀라든지 이런 걸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다 잘 그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걸 드리는 것보다는 반복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라고 간단한 문장 하나 쓰고 마무리할게요.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제공되는 교재는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많은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